2008년 3월 11일 오후 4시경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에서 동원훈련 중이던 예비군이 여아의 머리 부분이 땅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걸 발견하고 급하게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은 30cm 깊이로 안매장되어 있었고 무려 10토막으로 잘려 있었죠. 일부 신체 부위에서는 톱자국이 발견됩니다. 3월 13일 국가수의 DNA 검사 결과 초등학교 4학년 이양의 시신으로 확인됐어요. 이양은 약 3달 전 2007년 크리스마스 날 안양 팔동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른 친구들과 헤어진 후 2학년 오양과 함께 실종된 상태였습니다. 2007년 12월 25일 오후 5시경 안양 문희회관 인근 상가 주인에게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제보가 없어 12월 31일 공개 수사로 전환했지만 성과가 없었죠. 실종된 지 77일 만에 발견된 거예요. 이양이 살아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가족들에겐 정천병력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양의 집에서 130m쯤 떨어진 곳에 혼자 살고 있던 정성현이 사건 당일 렌터카를 빌렸다가 그 다음 날 반납한 사실을 확인하게 됐죠. 해당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까지 발견했어요. 이틀 후인 2008년 3월 16일 트렁크에서 발견된 혈흔이 이양과 우양의 혈흔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경찰은 그날 오후 9시 25분경 충남 보령시 어머니 집에 숨어있던 용의자 39세의 정성현을 검거합니다. 검거 당시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두 아이를 교통사고로 숨지게 했는데 너무 당황해서 시신을 유기한 거라고 진술을 번복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교통사고의 흔적이 없었다는 점과 혈흔 및 렌터카 대여 기록을 증거로 대면서 압박했고 결국 정성현은 3월 17일 범행을 자백하게 됐어요. 자백 후에도 수사가 원활하지는 않았습니다. 시신이 없어 여전히 실종 상태였던 우양의 행방에 대해서 시화호에 묻었다고 했다가 다시 오이도에 묻었다고 하는 등 진술이 오락가락했기 때문이죠. 정성현이 사체를 유기했다고 지목한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군자천을 수색하던 해병전우의 한 회원이 오후 4시 43분경 군자천 제2간선 수로에서 돌에 걸려있는 우양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오후 6시경 상류 쪽으로 1km 떨어진 곳에서 시신 일부를 추가로 발견했어요. 실종 88일 만이었죠. 하지만 상반신 몸통 일부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정성현은 1969년 충남 보령에서 이남 일녀중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유년 시절 서울로 상경한 이후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상위권 성적을 기록하면서 특별한 문제 없이 잘 컸죠. 하지만 그 후 가정불화가 시작됐고 그의 부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새어머니와 재혼을 했고 그렇게 같이 살게 된 정성현은 언제 또 버려질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았다고 하죠. 게다가 새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이복 동생들이 생기게 되자 두려움은 더욱 커졌는데 아버지가 이복 형제들을 편애하면서 폭력과 학대를 일삼자 점점 증오심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재학 당시 공부는 곧잘 했지만 친구들한테 집단 따돌림을 받았고 그 일로 인해 고등학교 생활은 제대로 적응하지 못했죠. 그래도 배움에는 관심이 있었는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컴퓨터학과에 합격했고 이후 군 부사관에 지원해 5년을 복무한 뒤 제대하고 대학교까지 졸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1998년 8월 한 여성에게 만나줄 것을 요구하며 스토킹을 하면서 이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폭행해 전치사주의 상해를 입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몇 달간 교도소 생활을 했죠. 정성현의 말에 따르면 정성현은 3명의 여성과 꽤 깊은 만남을 가졌었는데요. 결혼을 전제로 사귄 여자친구도 있었죠. 하지만 모두 일방적인 통보로 인한 이별을 겪게 되면서 이후 정상적인 연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 같이 동거하던 동거녀가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간질환으로 사망하면서 당시 37세였던 정성현은 혼자 살면서 야동을 탐닉하게 됐죠. 각종 사건들을 찾아보면서 역겨운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사진들보다
더 역겨운 얘기입니다. 검거 당시 집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야동 파일만 무려 1,400개였어요. 그 중에 하드코어에 속하는 아동 관련 영상과 스너프 필름이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아예 아동 관련 폴더를 따로 만들어 두기도 했는데 미성년 나치 사진 441장과 아동 포르노 780여 편이 들어있었죠. 수사 과정에서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것이 드러나자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입니다. 형사님도 포르노 보면 더 자극적인 거 원하잖아요. 라며 오히려 당당했다고 해요. 사건 당일 정성현은 새벽 대리운전을 마치고 아침부터 대학교 선배와 소주를 마시기 시작했죠. 그리고 자리를 옮겨 생맥 2000cc를 마셨어요. 그걸로는 부족했는지 본드 흡입까지 합니다. 때마침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엄마 선물을 사서 귀가하던 이양과 우양을 발견한 정성현은 아이들을 위협해 자기 집으로 끌고 가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했고, 이에 아이들이 반항하자 아이들을 제압하고 모두 처참하게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했죠. 발목부터 무릎, 허벅지 순으로 잘라냈어요. 이양의 시신을 빨간색 플라스틱 통에 담아 렌터카 트렁크에 싣고 경기도 수원시 칠보산과 근처 하천에 안매장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26일 새벽 4시쯤 우양의 시신을 시흥시 군자천에 버리고는 아침이 밝아오자 언제 그랬냐는 듯 선배가 운영하는 회사를 찾아가 컴퓨터를 고쳐줬고 오후 3시쯤 렌터카를 반납했죠. 이보다 더 뻔뻔했던 점은 아이들을 죽이고 나서 태연하게 중국집에서 음식까지 시켜 먹었다는 겁니다. 결국 정성현은 2009년 2월 26일 대법원에서 법정 최고형이 사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해 숨기는 과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피해자들의 나이가 어린 초등학생인 점, 성폭행을 시도한 점, 이전에 군포 도우미 여성 상해치사로 전과 기록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사형이 확정됐죠. 실질적으로는 가석방이 없는 무기금고형을 받으며 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4년 전인 2004년 7월 17일 새벽 1시경 경기도 군포시의 한 전화방을 찾은 정성현은 도우미인 43세의 정씨와 전화로 음담패설을 나누면서 성적인 흥분을 느꼈고 정씨에게 성매매를 제안했죠. 이에 동의한 정씨는 금정역 인근 W 모텔에서 정성현과 만나 성관계를 했는데 그녀가 대가를 너무 많이 요구한다는 이유로 정성현이 거절하자 도우미 정씨가 정성현에게 욕을 했어요. 분노한 정성현은 정씨를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결국 정씨는 사망했죠. 정씨의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정성현에게 주먹으로 얻어맞은 정씨가 방바닥으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뇌출혈이었죠. 모텔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정씨를 얻고 나와 시신을 집으로 옮겼고, 시신을 토막 내 검은색 비닐봉지에 나눠 넣고 집 근처 야산에 묻었어요. 만족스럽지 않았는지 다시 야산으로 가 묻혀있던 토막난 시신을 꺼내 군포시에 있는 다른 야산으로 옮겨 안매장합니다. 정씨가 실종되고 가장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정성현이었기 때문에 경찰들은 정성현을 소환해서 추궁했지만 정성현은 대리운전 때문에 통화한 거라면서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죠. 또 휴대전화 위치 확인 시스템 등을 근거로 알리바이를 입증하자 할 수 없이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로 결론 지어진 사건이었죠. 다시 아이들 얘기로 돌아와서 아이들과 정성현은 아예 모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평소 안면이 있는 이웃집 아저씨였죠. 정성현은 이 점을 악용해 아이들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할 수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을 수사본부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언론사에 메일을 보내 실종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정성현에 대한 혐의점을 포착했지만 정성현의 행적을 확인하지 않고 수사에서 배제하는 등 명백한 부실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 반문이 일기도 했어요. 1차 탐문 수사 당시 정성현이 5일 정도 집을 비운 것을 확인했지만 실종 당일 대리운전을 했다는 말만 믿고 대리운전 회사에는 확인도 하지 않았죠. 이후 2개월 뒤
군포 부녀자 실종 사건의 용의자 정성현이 안양 팔동에 살고 있다고 군포수사본부가 알려와 2차 수사를 했지만 이번에도 집안 수색과 혈흔 반응을 실시해 증거가 나오지 않자 또다시 수사를 접기도 했고 검거의 결정적인 단서가 된 렌터카 관련 수사도 이미 2월 초부터 착수했지만 한 달 동안 렌터카 대여 목록만 뽑아놓고 확인도 하지 않았다면서 한 경찰이 양심 고백을 했습니다. 현재 사형수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정성현은 자기에 대해 보도한 언론을 비롯해 담당 형사, 교정직 공무원 등 꼬투리만 잡히면 무차별적으로 고소와 민사상 소재기, 심지어 행정소송까지 온갖 사법구제 절차를 남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를 살인마라고 썼다는 이유로 기자를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2010년 3월 전 국민적인 사형집행 요구와 당시 법무부의 강력한 사형집행 의지로 유영철과 함께 사형집행이 검토되어 사형당할 뻔했지만 당시 청와대가 반대해 무산됐어요. 2023년 이미 사형 대기 중인 유영철, 정두영이 정성현이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만약 이들이 사형된다면 정성현도 사형이 집행되겠죠. 이양의 가족들은 막내의 죽음 이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피폐해졌어요. 10년간 인쇄업체에서 일했던 아버지는 극심한 충격과 고통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됐죠. 일을 하다가도 문득문득 막내딸 생각이 나면 울음이 터져 뛰쳐나가는 일이 반복됐고 도저히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서 직장 생활이 불가능해졌습니다. 8개월 뒤 직장을 그만두게 됐고 이후 공공근로 사업에 나가거나 배지를 모아 팔기도 하면서 실종 아동 찾기 캠페인에 참석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를 눈물과 술에 의지해 보내게 됩니다. 결국 건강이 악화됐고 2014년 3월 3일 이양의 아버지는 향년 53세의 나이로 사망했어요.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장마비였죠. 부검 결과 간암으로 악화될 수준의 간경화 증세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딸을 잃은 트라우마와 깊은 슬픔으로 인해 매일매일 술을 너무 많이 마셨기 때문이죠. 이양의 어머니 또한 아버지가 실직을 하면서 생계가 막막해져 시간제 파출부나 식당 일 등을 나갔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전기세 가스비도 못 낼 정도의 생활고에 시달리게 됐어요. 국민성금으로 4천만 원이 들어왔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받은 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조리 날리게 됐죠. 지금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잘 알려져 있던 때도 아니고 의지할 곳이 없던 이들은 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겐 크리스마스가 더 이상 행복한 날이 아닌 악몽의 날로 변했어요. 유족들은 그날만 되면 그리워서 환장을 했다고 표현했죠. 이양은 어려웠던 살림살이가 조금 나아졌을 때 이 씨의 가족이 얻은 소중한 자식이었으며 하루에도 12번씩 전화할 정도로 애교도 많았던 만큼 막내딸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를 잃은 후 한 번도 웃어본 적이 없었고 이양의 언니와 오빠 역시 정신적인 충격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대학 진학까지 포기해야 했죠. 정성현이 잡히고 사형 선고까지 받으면서 국민들에게는 이 사건이 마치 종료된 것처럼 보였지만 한순간에 딸을 잃은 이 씨 가족의 고통은 멈춘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래도 우울감과 슬픔에 빠져 살지 않도록 이양의 어머니 곁에서 항상 버팀목이 되어주는 한 언니분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해요. 우양의 가족 또한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우양의 가족들은 2008년 4월 장례를 치르고 바로 안양을 떠나 먼 곳으로 이사를 했고 알던 이들과는 아예 연락을 끊고 친척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잠적했죠. 피해자와 돌림자가 같았던 언니의 이름도 개명을 하고 아예 성까지 바꾸며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큰딸이 끔찍한 사건을 잊게 하려는 조치였어요. 이사와 개명 사실 외에 우양 가족들에 대해 알려진 것이라고는 이 가족 또한 사건 이후 충격으로 건강이 안 좋아지고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얘기가 전부로 언론 취재도 일절 거부해서 근황 파악조차 되지 않는 상태죠. 이 사건 이후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이
자녀에게 핸드폰을 사주는 일이 급격하게 늘게 됩니다. 또한 각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상점 등을 중심으로 아동안전 지킴이 집이 다수 지정됐고, 각 학교에서는 아동들에게 유괴 및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학교 시간 이후로도 학교 주변의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고통을 준 만큼 가해자도 똑같이, 아니 배로 고통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매번 듭니다. 억울하게 희생당한 이양과 우양, 그리고 정 씨의 명복을 빕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